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오늘은 5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는 정부에서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 내가 2022년 근로했다면 올해에는 어떻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을 2023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이런 분들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소득 기준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이야기할 때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 이때는 단독 가구로 구분됩니다.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300만 원을 넘었을 때는 헛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나 신청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돈을 벌 때 또는 함께 돈을 벌어도 300만 원 미만일 때 이때가 헛벌이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에 해당되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자녀 요건이 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내가 근로해서 얻는 총 급여액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2022년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재산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억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아쉽게 탈락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이 넘어서 탈락하셨다면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올해까지는 50%만 지급했던 공제균도 1억 4천만 원 이상이던 것이 1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개정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합계액 2억에서 2억 4천만 원, 공제기준도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을 절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된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직은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전문직에 해당된다면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제외해서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2번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해야 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받았고 6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에서 15일 예정이고 추석 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고 정기 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지급 금액이 165만원, 헛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총 급여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400분의 165 이렇게 곱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고요.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는 165만원, 900에서 2200만원까지는 165만원에서 총 급여액에서 900만원을 제하고 여기에 1300분의 165를 곱해줍니다.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미만일 때는 총 급여액의 700분의 285를 곱하고요. 700에서 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총 급여가 1400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의 총 급여액 빼기 1400만원 곱하기 1800분의 28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일 때는 총 급여액의 800분의 330을 곱하고요. 800에서 1700만원 미만이다면 330만원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1700에서 3800만원 미만일 때는 마찬가지 330만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1700만원. 여기에 2100분의 33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인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헛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헛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80만원, 2100에서 40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2100만원 한 후 19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80만원, 2500에서 40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2100만원 한 후 15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에 9944로 전화하시면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음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 뒤 7자리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를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3번째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신청 대출, 근로장려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등 이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